잘 배우겠습니다. 먹영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를 소재로 한 키캡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단부엔 마인크래프트를 상징하는 잔디 블럭을 놓고 그 위엔 마크의 사신기, 다이아몬드 곡괭이, 다이아몬드 도끼, 다이아몬드 삽, 다이아몬드 검을 올려놓은 마인크래프트 키캡입니다. 그럼 마인크래프트 도구 담은 키캡 제작 과정 들어가시죠. 키캡 바닷물들을 준비해놓고 갈색 클레이로 잔디 블럭의 집안 부분을 먼저 만들어줄 겁니다. 얼마 안 뭉쳤는데도 벌써 부드럽네요. 여름이었다. 키캡 바닷몰드의 높이를 자로 한번 재보고 클레이를 길게 늘려 누르개로 꾹 눌러줍니다. 눌린 지렁이를 자르기 편하게 흰색 선에 올려주고 클레이 칼을 사용해 평평한 띠 모양으로 재단해줍니다. 밤띠를 조금만 훔쳐 키캡 바닷몰드에 둘러줍니다. 밤띠 하니까 태권도가 생각나네요. 아니 요즘엔 별 이상한 띠들이 다 있더라고요. 흰노띠, 노초띠, 초파띠 같은 라떼는 말이야. 그래도 컨텐츠가 많으니 요즘 친구들은 지루하진 않겠네요. 삐져나온 여분줄은 잘라주고 실리콘 붓으로 다듬어준 뒤 지렁이를 한 마리 새로 분양해 길게 늘려 집안 윗부분에 붙여주고 위쪽에만 한 바퀴 눌러줍니다. 그대로 올려주면 약간 비스듬한 사다리꼴 모양이 되기 때문에 위쪽만 이렇게 보완해서 평탄화를 시켜줍니다. 면도칼로 측면을 눌러 1차적으로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실리콘 붓으로 쓸어가면서 이음매를 없애주며 다듬어줍니다. 다듬다 보니 탈모가 생긴 부분이 보이네요. 짜투리 클레이를 심고 실리콘 붓으로 메워줍니다. 레진이 빠지는 배수구로 클레이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면도칼로 잘라내 반듯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측면을 평탄화시켜주면 잔디블럭의 집안이 완성됐습니다. 다음은 집안 위에 올라갈 다이아몬드 도구들을 만들어주겠습니다. 하늘색 폴리머 클레이를 오려 뭉쳐주고 동그랗게 빚어 누르개로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윗부분만 잘라 제일 자주 쓰는 곡괭이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완벽한 각을 위해 면도칼도 포도블럭도 동원해 곡괭이의 날 부분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들어줄 건 삽입니다. 사용 빈도로 정한 순서는 아니었고 그때그때 땡기는 애들로 만들어줬습니다. 삽의 깔끔한 경사각을 위해 네모칸 위에 잘 올려주고 소심하게 잘라줍니다. 삽은 상당히 간단하게 만들어졌네요. 잘려있는 클레이로 세 번째 도끼날을 만들어주겠습니다. 확성기 모양으로 비스듬히 잘라주고 방금 만든 선을 따라 위아래로 잘라내고 도끼날 부분만 실리콘 붓으로 눌러 도끼스럽게 표현해줬습니다. 클레이 칼 위에 친구들을 조심히 올려주고 마지막 부스러기로 검날을 만들어줍니다. 측면을 잘라 두께를 줄이고 도끼날 2개 정도의 길이에 맞춰 잘라준 뒤 비스듬히 잘라 뾰족한 검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길이를 살짝 더 줄여주고 뭉쳐질 뻔한 클레이를 가져와 코등이로 재활용해줍니다. 두께를 줄이고 사다리꼴로 잘라줍니다. 마지막으로 검 손잡이에 붙을 장식도 조그맣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이 친구들을 이어줄 손잡이입니다. 방금 썼던 갈색 클레이를 눌러 칼로 잘라 막대기 4개로 만들어줍니다. 측면을 눌러 강목 느낌으로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길이가 다른 삽과 칼날 부분에 하나씩 붙여 적당한 모양으로 손봐주고 삽자루를 만들어 디테일을 살려줍니다. 1차적으로 완성된 다이아 도구들을 아까 만들어둔 지방과 함께 오븐에 구워주겠습니다. 110도로 20분 정도 구워왔습니다. 흡진기와 그라인더를 가져와 마인크래프트 특유의 픽셀을 표현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는 너무나도 다듬고 싶었던 다이아 곡괭이입니다. 처음부터 그라인더로 갈아서 완성시킬 목적으로 큰 틀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부지런히 갈아 각진 모습을 먼저 만들어주고 픽셀 하나가 튀어나온 디테일을 살려줍니다. 이어서 곡괭이 상단부에 픽셀 그래픽을 만들어줍니다. 하단부도 픽셀을 만들어주려 했으나 구조상 하자가 있어 그만두었고 다음 차례는 쉬워 보이는 난이도의 삽입니다. 그라인더로 픽셀 표현을 머리가 떨어졌네요. 어두일미라고 합니다. 삽 날 끝부분에 갈라진 픽셀을 먼저 만들고 측면부에도 픽셀을 하나씩 표현해줍니다. 꽤나 심혈을 기울인 과정들이지만 딱히 할 말이 없어서 빠르게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좌측과 우측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는데 이걸 좌우합작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삽자루와 연결되는 부분도 픽셀 그래픽으로 표현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세수까지 시켜주면 삽머가리 완성입니다. 다음 차례는 따라따라단딴 도끼입니다. 방금 실리콘 붓으로 만든 라인을 따라 그라인더로 도끼 날 부분을 만들어주고 이어서 한 픽셀씩 깎아줍니다. 제가 집중하느라 차마 초점에 신경을 못 썼네요. 눈이 침침하면 세상이 저렇게 보인다는 깊은 깨달음을 갖고 볼 수 있다는 사실에 항상 감사하십시오. 귀박. 뒷부분도 역시 픽셀을 만들어주면 도끼 날도 완성입니다. 마지막은 대망의 검입니다. 검 날 부분에 픽셀을 하나씩 갈아 넣어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위치에 갈아주고 전체적으로 다듬어 디테일링을 해주면 칼날도 완성입니다. 이어서 칼의 코등이 부분입니다. 아래와 위를 번갈아가며 깎아줍니다. 문득 핑킹 가위가 그리운 지금이네요. 여차저차 코등이도 픽셀화를 끝냈습니다. 다음은 나무 손잡이들도 픽셀화를 해줄 차례입니다. 모양이
이번 영상은 아무래도 클레이의 모습보다는 픽셀 표현이 중점이 되는 만큼 계속 반복되는 픽셀 깎기입니다. 많이 늦은 설명이지만 제가 사용한 방법은 원통 모양의 그라인더를 비스듬히 기울여 원통의 모서리 부분을 주로 사용해 깎아냈습니다. 이때 한 픽셀의 크기는 원통형 그라인더 상단부의 반지름 정도 크기로 깎았기 때문에 아마 크기는 일정할 겁니다. 그렇게 나머지 막대기도 마저 깎아 완성해 주었고, 막대기 끝 부분만 뾰족하게 재단해 준 뒤 종이컵과 순간 접착제를 가져와 종이컵 하단부에 접착제를 골고루 바르고 재료들을 하나씩 올려줍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자리를 배정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도구들을 다 붙이고 남은 공간에 방금 만들어둔 집안을 올려줄 겁니다. 그 전에 이 녀석 또한 잔디블록의 베이스가 돼야 하기 때문에 아까 도구들과 같이 픽셀화 작업을 해줄 겁니다. 원통형 그라인더로 잔디블록의 패턴을 살려 픽셀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잔디블럭의 한 면을 잘 보시면 다른 면이랑 패턴이 똑같습니다. 일종의 돌려막기인 거죠. 마음 같아선 저도 돌려막기를 하고 싶지만 핸드메이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네요. 정면부만 FM을 따라주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씩 변형해서 정면과 구분해주겠습니다. 집안 부분은 원통형 그라인더의 머리 부분만을 사용해 픽셀 표현을 해줬습니다. 표현하는데 이것만 한 게 없더라고요. 모든 면에 픽셀 표현을 해줬고, 집안 측면부에 깨알 같은 돌멩이가 들어갈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한 면당 구멍을 2개씩 만들어주면 기반이 완성된 집안의 모습입니다. 각 면을 구별할 수도 있고 질리지도 않고 만들기도 편하게 네 면의 모양을 모두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종이컵 하단에 함께 붙여주겠습니다. 실리콘 주제 A와 경화제 B, 저울과 종이컵을 가져왔습니다. 주제 A를 5.5g, 경화제 B도 5.5g을 넣고 잘 섞어 남김없이 종이컵에 부어줍니다. 이쑤시개로 구석구석에 있는 기포들을 최대한 제거해주고 라이터로 표면에 있는 기포를 제거한 뒤 경화시켜줍니다. 넉넉하게 이틀 정도 경화시켜줬습니다. 맨손으로는 분리가 힘들었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해 종이컵에서 몰드를 분리시켰습니다. 안에 잠겨버린 재료들을 모두 제거해주고 니퍼로 몰드를 정리해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몰드는 이렇게 준비해주었고, 요 안에 들어갈 레진들을 조색해 줄 겁니다. 물약병을 2개 가져와서 UV 레진을 각각 6mm 정도씩 부어주고 연두색과 하늘색 조색제를 챙겨 하늘색 2방울에 연두색 1방울의 비율로 섞어줍니다. 다이아몬드 도구의 색입니다만 아직 색이 연하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색을 추가해 다시 섞어줬습니다. 꽤나 예쁜 다이아몬드 색깔이 나왔네요. 다음은 다이아 칼의 코등이를 조색해 줄 겁니다. 이 부분만 색이 좀 더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초록색과 파란색 조색제로 코등이 부분에 색을 만들어 줄 겁니다. 비율은 아까와 같이 파란색 2, 초록색 1에 적절한 비율로 섞었습니다. 완전 조금만 쓸 거여서 좀 아까운 양이긴 하지만 또 언젠가 쓰지 않을까요? 이렇게 일단 2가지 색을 완성하고 실리콘 몰드에 집안을 이룰 갈색부터 짜줍니다. 참고로 지금 사용하는 갈색은 바로 전 영상인 스즈메의 문단속 의자와 다인신 키캡에서 의자의 다리 부분이 되었던 갈색입니다. 갈색에 이어 파란색도 도구의 날 부분에 짜줍니다. 색은 진짜 이쁜데 섞자마자 바로 사용해서 그런지 무수한 기포의 요청이 아찔하네요. 진한 파란색도 제 위치에 잘 뿌려주고 이쑤시개와 라이터로 기포를 열심히 없애줍니다. 그 다음은 위아래로 3분씩 경화시켜주고 재료들을 하나씩 탈거해줍니다. 키캡 4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집안은 3개를 더 만들어주었고 도구들은 예비용으로 한 번씩만 더 만들어줬습니다. 니퍼로 재료들을 모두 다듬어준 다음 도구들을 모두 조합해주겠습니다. 달고나판과 UV 코팅제를 가져와 코팅제를 평평하게 잘 펴발라주고 다이아몬드 도끼, 다이아몬드 검, 다이아몬드 곡괭이, 다이아몬드 삽은 크기가 너무 커서 손잡이 끝을 1픽셀 잘라 조합해줬습니다. 이렇게 구색을 갖춘 다이아 도구들을 램프에 3분 경화시켜와서 면도 칼로 긁어 분리해줍니다. 집안 또한 부지런히 만들어주도록 하고 완성 중인 다이아몬드 도구들은 이번엔 전면부를 코팅해 빈틈을 메워줌과 동시에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분 막대기를 하나 가져와 니퍼로 짜잘하게 잘라주도록 합니다. 한데 모은 나무 조각들을 도끼와 곡괭이 위에 올려 디테일을 추가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경화시켜온 도구들을 잘 다듬어주면 마인크래프트의 근본 다이아몬드 도구 4종류 완성입니다. 이번엔 집안의 디테일을 추가해줄 차례입니다. 회색으로 조색된 UV 레진을 한 방울 넣고 이쑤시개로 콕 찍어 만들어둔 구멍에 발라 집안에 박힌 돌멩이를 표현해줍니다. 한 차례 경화시켜주고 키캡 바닥 몰드에 올려왔습니다. 참사가 난 상황인데요. 이걸 조금 설명드리자면 집안 위에 잔디 같은 연두색을 올려버려다가 잔디의 색이 너무 연한 나머지 집안의 모양도 다 가려지지 않고 너무 못생기게 나와서 한번 닦고 경화시켜온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집안을 가릴 수 있도록 진한 초록색을 새로 하나 조색해왔습니다. 집안에 박힌 돌멩이들이 너무 동그란 모습이기 때문에 몸모양 그라인더로 돌멩이 부분만 네모나게 갈아주고 방금 조색한 초록색 레진을 한 방울씩 올려 이쑤시개로 넓게 펴서 픽셀 부분에 한 땀 한 땀 집어넣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한 색을 써도 투명한 건 마찬가지라 집안이 비쳐 보이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온 집안들은 만들어둔 모양대로 픽셀을 모두 깎아버려서 기영이 머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으면 될걸. 정말 사서 고생하네요.
아무튼 돌멩이까지 넣고 온 집안들을 키케 바닥 몰드에 올려 초록색 UV 레진을 넣고 경화를 한번 시켜주고 흐르지 않는 상태로 잔디를 올려주려 하는데 색이 벌써 심상치가 않네요. 조금 진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만 앞서 만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깔맞춤을 해줍니다. 기영이 머리 구석구석 꼼꼼하게 레진을 도포해주고 레진을 추가로 도포해 나머지 부분도 메워줍니다. 경화와 재도포를 반복해서 잔디를 완성해줍니다. 울퉁불퉁하고 튀어나온 부분은 돌멩이와 함께 다듬어줍니다. 레진이 흘러나온 부분은 미관상으로도 완성에도 치명적이니 바짝 깔아 최대한 없애주고 모두 다듬어준 뒤 레진을 추가로 도포해 넓게 펴서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라이터로 기포를 제거하고 4개를 한 번에 경화시켜줍니다. 경화가 끝난 잔디블럭 위에 도구들을 올려줄 겁니다. 레진을 소량 도포하고 첫 번째 타자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비스듬히 올려 붙여줍니다. 곡괭이 끝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주고 빈틈없이 레진을 채워준 다음 주변에 생긴 기포를 최대한 제거해줍니다. 랜턴으로 한 번 더 경화시켜주고 두 번째 타자가 올라갈 자리를 마련합니다. 두 번째 타자는 다이아몬드 삽입니다. 아까와 같이 잔디블럭 위에 비스듬히 올려 붙여줍니다. 다이아 곡괭이와 동일하게 빈틈을 채워주고 겸사겸사 토렴 작업도 해줍니다. 랜턴으로 한 번 더 경화시킨 다음 세 번째 타자 다이아몬드 도끼를 올려 붙여줍니다. 이 다음은 똑같이 토렴 후 경화시켜줍니다. 마지막 타자는 다이아몬드 검입니다. 이 친구는 거꾸로 올려줄까 하다가 그냥 똑같이 맞춰졌습니다. 친구 좋다는 게 뭡니까? 얘도 토렴해준 다음 경화시켜줍니다. 이렇게 마인크래프트의 근본 도구 4가지를 모두 올려줬습니다. 곡괭이, 삽, 도끼, 칼. 완성된 4가지를 한번 경화시킵니다. 경화가 되는 동안 키캡 상단 몰드를 가져와 아이클레이로 몰드에 있는 먼지를 모두 제거해줍니다. 미리 소분해둔 기포가 빠진 UV 레진을 몰드에 부어주고 이쑤시개로 기포를 건져 라이터로 지워줍니다. 모서리 부분을 보면 한 50%의 확률로 기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포가 빠진 몰드를 햇빛이 안 비치도록 잠시 방치해주고 경화가 끝난 도구들을 가져와 준비해둔 키캡 상단 몰드에 담가 기포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담그자마자 기포가 바로 등판했기 때문에 기포를 빼주며 골고루 레진을 묻혀주고 레진이 가득 묻은 상태에서 몰드에 담가줍니다. 레진이 튀어나온 채로 경화되면 완성품 탈거 도중에 몰드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닦아준 다음 경화시켜줍니다. 자, 이번엔 경화 후 다듬는 과정을 제외하고 바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별로네요 이거. 이렇게 앞에서 보면 괜찮은데 위에서 보는 순간 망했어요. 우선 이번 작품의 주된 페인은 잔디의 색입니다. 집안을 잔디로 가린다고 너무 진한 색으로 만들어 놓고 막상 집안을 깎아낸다는 선택지를 골라서 그냥 부조화입니다. 도구 자체의 색은 아주 예쁘게 잘 나왔지만 결국 투명한 색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모양까지 티가 잘 나지 않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냐? 아닙니다. 불투명한 다이아색으로 새롭게 조색을 해주고 갈색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잔디도 그냥 투명한 연두색으로 조색해 도구들이 묻히지 않을 법한 색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 다음 과정은 복붙입니다. 몰드에 새로운 색을 채우고 칼의 코딩이 부분은 파란색을 추가로 첨가해 섞어주고 몰드에서 탈거한 후에 기포에 의해 망가진 부분을 보완하는 보완 작업만 추가로 해줬습니다. 아마 차후에 올릴 쇼츠에는 이 부분이 중심으로 들어갈 것 같네요. 이 다음 과정은 경화하고 다듬고 또 다듬고 집안에 돌멩이를 올린 다음 머리를 깎아주고 도구들을 모두 조합해주고 키케 바닥 몰드에 연두색 레진과 집안을 올려주고 연두색 레진을 넓게 펴바르고 잔디를 구석구석 채워준 다음 띠인나게 기포를 없애고 경화시켜옵니다. 집안 아래 튀어나와 버린 잔디는 보기 싫으니까 리퍼로 다듬어줍니다. 재료함에 들어가 버린 방금 완성해둔 다이아몬드 도구들을 꺼내 레진을 바르고 올려서 붙여줍니다. 정성스러운 토렴까지 모두 마치고 준비된 상단 몰드에 잠수시켜줍니다. 2개 모두 한 번에 경화시킨 뒤 잘 꺼내주면 휴, 이번엔 진짜 완성인 것 같네요. 잔디 모양이 둥근 게 오게티지만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합니까? 한 번은 실패에 얻어낸 값진 결과인데 이어서 삽과 도끼도 열어줍니다. 기포가 살짝 보이는 걸 제외하면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다듬어 주겠습니다. 칼과 곡괭이는 먼저 만들어두고 계속 램프에 빛을 씌워줘서인지 찐득하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경화되어 있네요. 두 번째로 만든 삽과 도끼도 경화 자체는 평소보다 더 많이 시켜줬습니다만 아무래도 지문이 남을까 불안한 상태네요. 모두 다듬어온 마인크래프트 도구 키캡들입니다. 첫 번째는 마인크래프트의 다이아몬드 검을 담은 키캡입니다. 두 번째는 마인크래프트의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담은 키캡입니다. 너무 작아서 그런지 카메라가 초점을 잘 못 잡네요. 세 번째는 마인크래프트의 다이아몬드 도끼를 담은 키캡입니다. 마지막 마인크래프트의 다이아몬드 삽을 담은 키캡입니다. 열심히 사용해온 키보드입니다. 좀 더러워 보이나요? 나름 청소했는데 썸네일용 포토존을 위해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오던 요석을 먼저 제거해주고 오늘의 주인공 마인크래프트 키캡을 가져왔습니다. 자리에 하나씩 순서는 무작위로 꼽아줬습니다. 키보드 조명을 손봐줄 건데요. 일단 기본적인 흰색입니다. 불을 끈 상태로 잔디색인 연두색과 흰색이 번갈아 가도록 바꿔봤습니다.
두 번째는 다이아몬드 도구와 비슷한 하늘색과 흰색이 번갈아가는 패턴입니다. 마지막은 옆에 있는 모닥불과 같은 색입니다. 용암 속에 담긴 듯한 느낌인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두 번째 패턴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마음에 드네요. 아무래도 이번 작품의 주인공은 다이아몬드 도구니까요. 무난한 건 흰색 단색이 제일인 것 같네요. 포토존 촬영을 끝내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위치시키겠습니다. 단물 다 빠진 호그와트 레거시, 이제 비켜야겠지? 호그와트 레거시 마인크래프트로 대체되었다. 꽤나 예쁘게 잘 나와준 모습입니다. 아마 당분간은 얘를 계속 쓰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인크래프트를 간단히 플레이하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로 바꾼 다음 다이아몬드 검과 곡괭이, 도끼, 삽까지 꺼냈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에선 이렇다 할 게임 중 리뷰는 따로 없고 오늘 만든 키킵에 대해서나 간단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영상 자체가 평소의 3배 분량으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 과정에서 말아먹지 않았다면 절반이 넘게 줄었을 텐데 말이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작 과정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담느라 영상 자체도 많아지고 선별하는 과정에도 애를 많이 먹었네요. 다이아몬드 상위 장비인 네더라이트도 나왔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부분에서는 다이아몬드 장비가 근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만들었습니다. 썸네일도 새로운 규격으로 바꾸고 부금도 아는 분께 외주를 맡겨 더 이상 니은습 부금은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어 자막도 실험적으로나마 새로 넣어봤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이번 키킵과 영상은 만들면서 그리 현타가 많이 오던지 유독 집중이 안 돼서 작업 자체도 힘들었네요. 여름이었다. 요즘엔 또 검보단 도끼를 무기로 많이 쓰던 것 같은데요. 점프샷도 생기고 사실 요즘 마인크래프트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한 지가 좀 오래돼서. 마인크래프트 영상은 3인칭으로 끝내는 게 국룰일 것 같아 3인칭으로 끝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아주 감사드립니다. 키캡 만드는 먹영이었습니다. 까지.